네, 안녕하세요. 이제 법무법인이 된 근본의 우주경 변호사라고 합니다. 사건 파일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고 나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려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블로그를 보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내용증명으로 8억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 사례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블로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이제 임대인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에 보증금을 일부 증액해서 계약을 계속 연장해 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의뢰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 되면 저는 이제 이사를 나가야 되니까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종료일에 계약이 종료되게끔 통지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애매한 스탠스를 보여서 법무법인 근본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근본은 임대인에게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과 보증금을 종료일에 반환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 반환해 주시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 증명부편을 발송함으로써 임대인이 현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실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했냐면 첫 번째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것이다. 만약에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이후에 이사를 가시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보호막으로서 역할을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이러한 임차권 등기가 기재되게 되면 사람들에게 그러한 시그널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주택의 집주인,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과 어떤 거래를 할 때 조심해. 그러한 시그널을 모두에게 보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느낍니다. 이게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는 순간 후속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당연히 이제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고시를 했고요. 세 번째는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 계좌, 은행 계좌 등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예정이다. 저희가 이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기 전에 그 전에 임대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들을 다 임의로 다 처분해서 써버리면 저희가 판결문을 받은 뒤에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려고 해도 받아올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임대인이 다른 재산들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보전 처분 절차인데 그러한 가압류 절차를 우리가 진행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통지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소송이 끝난 다음에 판결문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한 강제 경매를 신청할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임대인의 다른 재산들,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도 강제 경매를 신청하고 임대인의 계좌에 돈이 있다면 그 계좌를 압류해서 그 돈도 직접 빼올 것이고 이러한 강제 집행, 채권 추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는 사실도 함께 통지를 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지연손해금,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게 되면 임차인은 자신이 그 임차 목적물, 그 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이후부터는, 그렇지만 이거 함부로 인도하시면 안 되고요.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 인도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 인도를 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을 때는 그 기간만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 5%,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연손해금이 임대인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고지를 해준 것이지요. 실제 이 사건 의뢰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금이 8억이었는데 보통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는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8억에 12%, 연 12%를 6개월 동안 계산하게 되면 5천만 원 가까운 그러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고지함으로써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지 않도록 유도를 한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임차권 등기 비용, 소송 비용, 그리고 집행 비용까지 다 청구할 예정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임차인이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비용 지출까지도 임대인이 결국 다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보증금 반환을 미루지 말고 제 날짜에 해달라는 취지로 통지를 한 것이죠. 이후 근본은
변호사 명의, 그 당시 법률사무소 근본 명의로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이것이 단순히 어떤 개인들 사이에 주고받는 의견 대립이나 뭐 의견 다툼, 뭐 의견 표명, 의견 개진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서 이 문제가 법적 절차로 전환되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이제 즉각적으로 임차인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법무법인 근본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유선상으로도 연락을 취해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이제 고지하는 동시에 또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에 대해서 안내함으로써 임대인으로 하여금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게끔 유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제때 가능할지 의문이다라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연락을 해서 전세 갈지 말아봐라. 기일에 보증금 맞춰서 반환하겠다. 그로 인해서 의뢰인은 정말로 신속하게 계약 종료일날 보증금 8억 원 상당을 다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우편,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는 내용증명 우편을 상대방에게 발송함으로써 지금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분명하게 인지하실 수 있도록 유도했고, 그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이라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선상으로도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더욱 설명하고, 만약에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부담하게 될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시켜 드림으로써 임대인으로 하여금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데 성공한 그런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근본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 있어서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고, 거기에 더해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는 마음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의 최선의 해결책을 끊임없이 도모하고 임대인과의 직접적인 연락,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서면, 내용증명 우편 등을 보냄으로써 최선의 문제 해결을 이끌어내고 있으니까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근본에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최소한 상담 신청만이라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사건 좀 길었지만 여기서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 조떼꾸알.